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유인과 노예의 전쟁으로 알려진 네판토 해전을 통해 상하가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따져보겠습니다. 16세기에 급속히 세력이 강해진 오스만은 발칸반도와 동유럽을 점령하며 유럽을 향해 서진하였고, 아울러 동지중해를 장악한 후 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갑니다. 그러던 1570년 7월 오스만이 베네치아 송령인 키프로스 섬을 침공하자 불안한 평화는 깨집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주도하여 교황령, 스페인 왕국 등이 연합한 신성 동맹은 1571년 10월 7일 레판토에서 오스만에 대항하여 해전을 벌입니다. 당시 양측에서 해전에 사용된 전함은 모두 500여 척으로 16세기 해전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화력에 의해 승부가 결정된 최초의 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성 동맹의 함선에는 1815문의 총포가 있었지만 오스만의 함선에는 750문의 총포가 있었습니다. 왜 오스만 함선에는 총포의 숫자가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스만군은 총포보다 전통적인 무기인 복합궁이라는 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전통 무기인 활이 화력 무기에 의해 제압당하지요. 패전한 오스만은 복합궁을 사용하는 고도로 숙련된 궁수들의 대부분을 잃었으므로 전투력도 크게 약해집니다. 무기보다 더 중요하게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은 전쟁 참가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양측 모두 주로 노를 저어 움직이는 갤리선인데, 차이점은 신성 동맹의 군인은 노자비까지도 자유 시민으로 구성되었고 오스만의 노자비들은 노예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만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 틈을 이용해 오스만의 갤리선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오스만과의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내부의 잠재적인 적이 들고 일어났으니 전쟁의 결과는 뻔하지요. 결국 오스만의 총사령관 알리 파샤가 붙잡혀 참수당했습니다. 참수된 알리 파샤의 머리가 창끝에 매달리자 오스만 군대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고 5시간 동안 벌인 치열한 전투는 신성 동맹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신성 동맹에서는 8,000명, 오스만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성 동맹은 승리함으로써 오스만의 침략 위험으로부터 이탈리아 도시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진하는 오스만의 세력 팽창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판토 해전에서 특이한 점은 납포된 총사령관 알리 파샤의 전함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군 지휘관들의 함선에서도 많은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유재산 보장이 불확실한 곳, 신뢰가 부족한 곳, 권력자에게 노여움을 살 때 재산이 몰수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는 곳, 이런 곳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금이나 보물을 전쟁터에 들고 와야 하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이런 현상을 국부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폭력을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는 불행한 나라에 사는 국민은 자기 부의 대부분을 파묻거나 숨기곤 한다 라고요. 손자는 말합니다. 도자, 영민, 우상, 동의야 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아래가, 백성과 군주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아닌 노예에게 충성심을 갖고 함께 싸우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선은 위아래가 한마음이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